자, 고조선 봅시다. 우리 교재 보시면 30쪽입니다. 단군과 고조선문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우리가 그거 할 때 했잖아요. 기초반 할 때 했는데 자, 고조선은 이걸 뭐 옛조선이라는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붙인 접두사고 사실은 뭐다? 조선이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건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건 둘로 나온다 그랬죠. 요거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 하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이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뭐라고요? 팔조법, 한서, 지리지. 자, 한서, 지리지에 있다는 거. 이게 어디 있다고요? 한서. 지리지 파트에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한서 지리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지? 한서란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한서는 뭐라고요? 기전책.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가 대표적인 뭐라고요? 기전체 역사서고요. 그래서 이제 뭐야? 지리지.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 했어요. 뭐 했어요? 그렇죠.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결국 고조선의 마지막이 뭐야? 위만조선이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야? 한나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한나라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거지. 한나라,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조선 관련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 한서에 나온다라는 거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외워질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력 범위지. 세력 범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학계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계 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요령 중심설, 두 번째는 뭐야? 대동강 중심설 이런 거 있지만 우리 학계가 채택하고 있는 썰은 뭐라고요? 이동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동설도 알아야 될 게 있죠. 이것도 헷갈리게 반대로 낸다 그랬잖아.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게 대동강에서 요령으로 이동했다. OX야. X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요령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이동할 때는 뭐야? 계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뭐 로또를 맞았다든가, 혹은 뭐 아빠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계기가 있어야지 크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렇죠. 연장은 연나라 장수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무기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심 이런 연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연나라 장수 레알 도그 누구야? 진계. 그죠? 레알 도그 이름부터 나쁜 놈이죠. 그죠? 레알 도그 진계의 침입으로. 이게 BC 300년쯤이니까 BC 3세기 초 이렇게 보는 겁니다. BC 3세기 초 무렵입니다. 그래서 연장 진계 침입을 계기로 한다. 아마도 중심지가 서쪽 영토 2000여리를 상실했다라고 하니까 2000여리는 장난 아닌 거잖아요. 2000여리면 무려 800km나 되는 거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가 안 되는데 800km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무렵에 요령 지역을 아마도 상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죠? 세력 범위와 관련된 뭐야? 유물이 나오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뭐야? 그렇죠.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불리는 뭐라고요? 비파형 동검이죠.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불리는 비파형 동검이고요. 또 뭐야? 탁자식, 북방식 또는 뭐야? 탁자식 뭐라고요? 고인돌. 북방식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 학자가 붙인 표현이고요. 우리는 뭐야?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또 뭐야? 손잡이 달린 톡이 있죠. 뭐야? 미송리식 톡이. 뭐 이런 거. 여기에다가 뭐 거치무늬 거울까지 더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세력 범위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는 지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한검정이라든가 그 수능 문제에서는 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자. 또 하나 이제 세력범위 지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뭐야? 동이족의 분포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요거 일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뭐라고요? 무슨 조선이고?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은 성립 과정이라든가 발전 과정 그리고 뭐까지? 멸망까지. 그죠? 자, 위만조선의 성립 과정 보셔야 되는데 위만조선 성립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야? 중국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죠? 중국 역사의 변화. 자, 이때까지 이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걸 뭐라고 다르게 말하면 이때는 뭐였다? 춘추 전국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연이라는 나라는 전국 7웅 중에 한 나라였어요. 전국 시대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고조선과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가 어때요? 연이었다는 겁니다. 전국 7웅 중에 한 나라였고 이걸 통일한 게 누구야? 진이었다는 거죠. 진이었는데 진이 3대 16년 만에 금방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초한지를 거쳐서 어느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다시 통일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무슨 교책이? 진한 교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한 교책이 요 과정에서 유민, 요즘도 어때요? 뭐 시리아 같은 나라 보면 어때요? 이제 혼란스러우면 이제 난민이라고 하죠. 그죠? 유민들이 어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갔고 또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제주도 막 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요거 외우세요. 진한 교책이. 그 다음에 이만희 쿠데타로 권력을 잡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발전 과정이 있죠. 발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발전한 내용은 크게 철기를 어떻게 했다? 처음 수용하는 거다. 본격 수용한다. 본격 수용했고 또 하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무슨 무역으로 번성했다?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다. 중개 무역. 그죠? 어느 나라 사이에서 여기 중국이 뭐 했어? 한 나라가 있죠. 한 나라가 있고 아래쪽에는 고조선 아래쪽에는 뭐라고요? 위만조선 아래쪽에 진 그리고 뭐야? 예.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무슨 무역으로 번성했다?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과 뭐한다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한나라 북쪽에 흉노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흉노와 이제 위만조선이 어때요?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이제 갈등과 멸망하는 과정인데 과정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나라와의 갈등이죠. 한나라의 갈등에서 이제 뭐가 설치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창해군의 설치. 이거 아셔야 됩니다. BC 128년 창해군의 설치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한나라 사신이 왔는데 아주 섭하는 애죠. 그죠? 섭섭한 아이 섭하를 어떻게 하죠? 죽이죠. 섭하 무슨 사건? 살해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고조선은 어떻게 한다? 이제 내분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역계경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한다? 망명해버리죠. 진국으로 남쪽으로 망명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한다?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이제 멸망해가는 과정. 1차 패수에서의 접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선상 노인, 이계상 3 이런 놈들이 주 화파가 자객을 보내서 우거왕을 암살하게 됩니다. 우거왕이 암살을 당한 다음에도 이제 대신 성기라는 사람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 사람도 결국 어때요? 암살되게 되고 결국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순서. 그러니까 정말 공부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위만조선 이전과 위만조선 이후로 나눠지는 거고 사실 요 8조법이라든가 건국 이야기, 세력범위 이런 건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내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뭐라고요? 위만조선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무슨 문제가 나온다?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기역, 미연, 디귿, 리을 나오든가 아니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 혹은 가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책 보면서 해봅시다. 자, 고조선의 건국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청동기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철기도 아니고 청동기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고조선은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서? 청동기에서 출발해서 문명 단계에서 어디 단계로까지 발전하죠? 철기 단계로까지 발전해서 망했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반면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여러 나라는 출발 자체가 어디입니까? 철기입니다. 그 차이점 익혀두셔야 됩니다. 만주의 요령지방과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에는 족장이 지배하는 부족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단군은 이른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 BC 2333년입니다. BC 2333년인데 이건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외워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기는 겁니다. 자, 세력 보면 요령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한반도 대동강유역까지 발전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대동강이라는 겁니다. 왜 대동강이 중요하면 세력 보니까 대동강이 중요한 게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마지막 중심지가 대동강이었다는 얘기는 뭐야? 한나라가 멸망시킨 다음에 뭘 설치해요? 4개의 군현을 설치하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거 설치한다고.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지. 외우는 거 딱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뭐? 낙랑.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 주류 역사학계 입장이 이거라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뭐야? 주류 역사학계. 주류는 뭐라고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단사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환단곡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제야 역사학의 주장은 신채호라든가 북한의 리즈린이라든가 우리 윤내연 쌤이라든가 이런 제야 역사학계의 주장은 달라요. 하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재밌는 건 제야 역사학계의 주장이 재밌어요. 자긍심도 생기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그거는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요 지역에 뭐가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거야? 낙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낙랑이 골 때린 거야. 낙랑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313년까지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군 중에 하나잖아. 근데 한나라가 이게 220년에 망한다고. 본국이 망하고도 어때요? 100년을 더 남아있었다니까. 낙랑이라는 애가. 근데 이제 요 낙랑을 또 313년 누가 몰아내겠지. 한반도에서. 그게 누구라고요? 미천왕입니다. 무슨 왕이라고?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 범위가 여러분 생각보다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알려주는 유물 설명드렸으니까 되었고요. 중심 지역은요. 기원전 3세기 초 요령에서 대동강역으로 중심 이동한다. 옆에다 써놔야 되겠지? 누구의 침략 때문에? 진계의 침략 때문에 라고 써두시고요. 자, 건국이야기 기록은 자 삼국유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됩니다. 삼국유사 우리나라에요. 고기를 인용하여 이 고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데 그걸 인용해서 익혀두셔야 돼.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둬야 돼. 왜냐면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어. 고기를 인용하여 기2편에서 서술합니다. 기2. 삼국유사가 이제 크게 9개 편으로 구성되는데 기2가 있고 뭐야? 왕력이 있다고. 기2와 왕력이 이게 뭐야? 역사 파트야. 나머지는 탑상 뭐 이런 건데 그건 뭐겠어요? 탑과 불상이 만들어지는 유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는 어떤 분야? 주로 불교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기2와 왕력 이런 파트가 이제 역사 파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다고요? 기2편에 외우기는 되게 좋죠. 신기하잖아. 곰이 그죠? 곰과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기2편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왕 운기 이승휴 외우셔야 됩니다. 충렬왕 때죠. 자, 공통점이 있죠. 충렬왕. 그래 원나라 간섭기.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 초반기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삼국유사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1280년 초, 1281년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요. 제왕운기는 확실하죠. 128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개경환도, 그죠? 1270년부터라고 보았을 때 그 초기는 당연히 어때요? 친원파와 뭐가 생겨? 반원파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도 일제강점기도 생각해봐요. 1920년 나라 빼앗기자마자 막 해외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국내 비밀결사 만들고 막 독립해야 되겠다는 열기가 막 높았죠. 근데 1920년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문화 통치에 넘어가 이른바 문화 통치에 넘어가면서 무슨 파도 막 생기고 친일파도 막 생기고 특히 중일 전쟁 넘어가면 일본이 너무 세 보이니까 어때요? 그냥 친일파로 막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겠지. 초창기에 어떻게 하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 민족을 하나, 위아더 원, 하나로 끌어모으는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뿌리를 뭐로 본 거라고요? 단군으로 본 겁니다. 고조선으로 본 겁니다. 우린 전부 다 단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소환을 한 거야. 단군 할아버지가. 다시 해봐. 우리 공부했으니까 알 거야. 그 전까지 고려는 어디 계승이었어요? 고려 건국할 때는 어디 계승이야? 고구려 계승이라고 우겼지. 근데 고려 중기 어때요? 신라 계승이라고 우기는 오빠 나왔잖아. 누구야? 김부시가 아니었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어때요? 고구려 계승하다가 싸웠지. 그래서 어때요? 신라 계승이 승리한 거지. 그래서 나온 책이 뭐야? 삼국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끝난 게 아니지. 왜? 무신집권기 봐봐. 다시 뭐 나와? 김삼위 효심. 경상도 쪽에서 뭐 나와? 신라 부운동 표방하는 사람 나오지. 전라도 쪽에서 뭐야? 백제 부운동 표방하는 거 나오지. 고구려 쪽에서 뭐야? 고구려 부운동 표방하는 거 또 나오지. 역시나 이때요. 역사 계승 의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어때요? 서로 신라 계승, 고구려 계승 이러면 우리끼리 어때요? 갈등되면 저 힘센 몽골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 당시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지. 지식인은 어때요? 큰 틀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식인이잖아. 당대 최고의 지식인 누구야? 이련 스님이 이거 단군을 소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 이걸 봐도 돼요. 역사는 사실 역사에서보다는 기록으로서 역사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단군이 그 전에 없었냐고. 알았잖아. 단군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거의 다 외면했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단군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나라 간섭기라는 거. 자, 두 번째 그 다음 파트는 보세요. 뭐야? 동국통감 나오죠. 세종실록 지리지 나오죠. 응제, 시주 나오죠. 동국예술승난 나오죠. 전부 다 공통점이 몇 세기야? 15세기입니다. 15세기. 자, 15세기. 조선이 세워진 게 1392년인데 14세기 말인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몇 세기라고 보면 돼. 15세기. 나라를 뭐라고 했어? 조선이라고 했잖아.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어디를 계승한다? 고조선을 계승한다. 그런 자주적 성격으로 어때요? 표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세기 지배 세력인 관악파, 훈구파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 자주적 성격이 강하죠. 자주적 성격이 강하려면 누굴 강조하는 거야? 단군을 강조하는 거야. 반면에 16세기 살인들은 누굴 좀 더 강조하죠? 기자를 좀 더 강조하죠. 근데 단군 조선이고 기자 조선이고 결국 뭐야?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크게 두 파트잖아. 봐봐. 원나라 간섭기와 나라 세웠을 때 자주성을 강조할 때 15세기. 자, 하나만 조심하자. 동국통감 좀 조심해. 이게 이제 학생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심지어 선생님들끼리도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동국통감에 단군 건국 이야기가 있냐 없냐 이거야.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기록은 동국통감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 근데 뭐가 없냐? 곰, 호랑이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곰, 호랑이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동국통감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기록은 분명히 어때요? 있어요. 요거 정확하게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단군의 건국 사실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곰, 호랑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국 설화,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 있죠. 예, 그런 건 없다는 거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신화의 의미는 단군 건국 이야기 의미는 또 한 번 나오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왜 이게 중요하면 일본 놈들이 이걸 어때 신화라고 해서 어때요? 역사 일부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부정했단 말이죠. 단군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환웅이가 태백산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 형성했다. 어디에 가면 구릉지대다. 구릉이죠. 예.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구릉이잖아요. 그 다음에 환웅부정 하늘에 자서 뭐라고요? 선민사상. 선민사상 중요하고요. 풍백우사운사 뭐라고요? 농경이고요. 그리고 계급사유와 사유제산제. 또 하나 부족연합과 토템이죠. 무슨 말이냐면 환웅부족이 고음을 숭배하는 부족과 뭐 했다고요? 연합했다. 뭐가 아니고 지배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환웅이가 나라를 세워도 되잖아. 왜 굳이 곰이랑 결혼해? 곰이 섹시하면 그냥 자기 종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지배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유이민 세력인 환웅 세력과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곰 부족 세력이 어때요? 세력이 비슷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뭐 했다? 연합을 한 것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힘이 세졌겠지.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주변을 조금 더 어때요? 좀 더 넓은 지역을 통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된 거라고요? 국가 형성, 국가 형태를 띠를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웅 부족과 곰 숭배 부족이 연합했고요. 호랑이 숭배 부족은 연합해서 배제됐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재정 일치다. 단군 왕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왕검은 뭐냐면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때 무슨 성이 함락됐다 그래? 왕검성이 함락됐다 그러잖아. 그럼 왕검성은 어때요? 왕이 있는 곳이 어때요? 왕검성인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때요? 요령 지방이 왕검성일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멸망할 때는 뭐라고요? 대동강. 여기가 어때요? 왕검성.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익인간, 널리 인간 이롭게 한다. 지배층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다. 말씀드렸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데 이때 말하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 철저하게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라? 지배층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독자적 건국 과정과 홍익인간의 공국에 밝혀짐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정식 지유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시험에 나오는 건 왼쪽에 있습니다. 중국식 기록 최초 어디 나와 있다? 관자 외웁니다. 관자. 조선이 8천리 밖에 있다 라고 해서 제나라와 고조선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나라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나라 이건 어디야 또? 이것도 춘추 전국중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복습 얼마나 했나 보자. 연나라 제나라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연나라 제나라에서 쓰던 화폐가 있다 그랬잖아. 명도전이었지.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순서.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순서거든. 명도전, 그 다음 뭐라고요? 반량전, 그 다음 뭐라고요? 오수전. 그죠? 요거는 이제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쓰던 화폐고, 이걸 통일한 게 누구야? 진나라. 진나라 금방 망했으니까 그 다음 나온 나라가 한나라. 그래서 연나라, 제나라는 자,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죠. 우리 제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산둥 지역이에요. 산둥 지역. 알잖아. 중국에서 톡 튀어나온대. 그 지도 보면 있잖아. 우리 31쪽 지도에 보면 황해 옆에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산둥. 저 산둥에 뭐가 있는지 알면 좋은데. 법화원. 산둥에 법화원 있지. 산둥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를 공격하기도 했잖아. 장문휴. 그렇지. 누가? 발해 무슨 왕이? 무왕 때. 무왕 때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나라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중국 여행 가는 사람들 베이징도 많이 가지만 산둥도 많이 가잖아요. 예. 여기 법화원, 여기 산둥,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제나라가. 가장 가깝잖아. 가장 가까운 연나라와 제나라.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막 흘려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공부했던 거, 앞으로 공부할 거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해봐야 그래야 복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관자 꼭 기억하세요. 제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상 얘기했잖아. 관포지교의 한 사람 뭐야? 관중과 포수가 관중. 그게 뭐야? 관중을 높여서 뭐야? 관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산해경, 산과 바다에 관한 기록, 산해경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뭐야? 사기도 있겠죠. 당연히 여러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책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외워드릴게요. 관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관자.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납니다. 최초의 기록은 뭐야? 관자. 그러니까 관중이 그러니까 제나라의 제환공이라고 이제 하여튼 지배자가 돈을 어떻게 벌면 좋겠냐 이러니까 뭐 8천리밖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 가죽이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값을 후하게 쳐주면 가지고 올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관자에.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뭐 사료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도 보셨고요. 기자 동래설. 야,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역사학계에서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라는 오빠가 BC 1212세기경에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무렵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 무렵에 이제 조선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주나라와 관련되는 건 중국이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라고 했잖아. 주나라와 관련되는 건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나오는 건 이제 주례라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모의고사 한번 봤잖아. 그때 나왔잖아. 주나라의 법률, 이게 주례. 요 주례를 중시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관학파, 정도전 같은 관학파들은 주례를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러니까 법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주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의 그 유명한 토지제도가 뭐야? 그 유명한 토지제도가 뭐라고요? 정전제거든. 그래서 요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정전제, 정약용이 젊을 때는 뭐 중했다가 여전제 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전제 중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성장 봅니다. 철기를 수용한다. 자, 철기를 수용한다. 위에다 써야 되겠죠. 자, 한반도의 철기 수용은 언제입니까? BC 5세기면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정확하게 언제 철기 수용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죠. 왜냐면 봐봐요. 요 연장징계 침략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언제야? BC 3세기 초란 말이야. 근데 한반도에 이미 어때요? BC 5세기에 철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 무렵에 고조선 당연히 어때요? 철기가 수용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때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 수용했다는 걸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한반도보다 먼저 철기를 수용했겠죠. 이 무렵은 아마도 중심지가 요령이었을 거니까. 근데 몇 세기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건 왜 그럴까요? 학계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수용하면서 요하와 대동강 일대 세력을 규합한다. 점점 세력을 키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과 대립하죠. BC 4세기는 요하를 경계로 전국 칠흥의 하나인 연과 대립했다. 말씀드렸죠. 요하가 어딘지 아셔야 되고요. 연의 장수 진계의 공격 만번 하늘 경계를 위촉했다. 자, 연장수 연장 진계의 공격을 받아 만번 하늘 경계를 위촉했다. 만번 한이 어딘지 알면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요, 출제자가 요 원사료를 그대로 내는 거 말고는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이제 서울대 노태돈 교수는 이게 문경현과 번안현을 줄여서 만번한이다 라고 우길 뿐이야. 그냥 우길 뿐이야. 근거 물어보면 자기도 대답을 못해. 문제는 뭔지 알아? 그 밑에 제자들이 너무 빵빵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승의 학설을 쉴드 쳐줘. 그쪽은 세력이 세잖아. 근데 반대편에 세력이 없잖아.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특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번한이 어딘지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논란거리가 있는 건 어떻게 외우는 수밖에 없다? 원사료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위만이 들어올 때 뭐 입고 들어왔다? 호복을 입고 들어왔다니까. 이게 원사료는 호복이라니까. 근데 이건 중국식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때? 오랑캐 복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조선 옷으로. 조선 옷이라고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번역이고, 좀 더 과감한 사람들은 뭐라고? 조선 옷이니까 뭐겠다? 흰 옷이겠다. 라고 번역을,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본 책이라든가 역사 수험서들에서 조선 옷 또는 뭐야? 흰 옷이라고까지 과감하게 의역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건 어때요? 원사료는 아니라는 거지. 원사료는 뭐야? 호복이야. 이게 또 마찬가지야. 원사료가 뭐라고요? 만번 하늘 경계로 위촉되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요하 쪽일 거라고 보는 거고, 중국 역사학자들은 청천강 아니냐 이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발전 기원전 3세기 경 부왕 준왕 이겁니다.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 세습이 마련되었고, 상 대부 장군 외우셔야 됩니다. 상 대부 장군. 자, 상은 어디 나오냐면 얘기했잖아. 조선 상 노인 니계상 3.
상이라는 단어 나오지. 첫 번째. 대부라는 그 명칭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그 중국 애들이 기억나잖아. 기억 안 나나? 춘추 시대는 아무도 왕을 칭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나라 환공 뭐 이랬다고, 권력 잡은 사람. 근데 전국 시대면 개나 소나 다 뭘 칭한다고 중국 애들 짱깨들이 왕을 칭했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도 뭐라고요? 왕을 칭하니까. 진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고조선한테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자 우리 고조선 왕이 빡이 쳐서 화가 나서 연나라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니까 대부예라는 신하가 말려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 나오는 거야? 대부라는 관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관직도 나오고 뭐야? 대부라는 관직도 나오고 또 뭐야? 장군 이런 관직을 두었다. 이걸 통해서 뭐라 했어요? 상과 대부는 아무래도 문반 관직일 것이고 장군 같은 경우는 뭐야? 무반 관직일 것이니까 왕위의 세습도 나타났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꾸준히 세습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거나 세습도 나타났고 부왕 준왕 외워두셔야 되는 게 왜 외워두셔야 되냐면 고조선 역사가 오래됐는데 왕 이름이 알려진 왕이 몇 명 안 되죠. 4명밖에 안 돼요. 부왕과 준왕 그리고 누구야? 위만 그리고 뭐야? 마지막 우공왕 4밖에 없어. 그럼 역사가 2000년이라는데 4명 정도는 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왕 준왕은 자 첫 번째 알아드릴 게 위만조선 이후다 이전이다. 이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부왕 준왕은 BC 3세기다. 위만조선 이전에 어쨌거나 왕위의 세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중앙관제가 나오는 걸 통해서 아마도 출발은 군장국가 작은 나라로 출발했겠지. 재정일치. 하지만 요 무렵이면 아마도 연맹왕국 정도로는 발전하지 않았겠냐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는 거였어. 다음 8조법은 한서, 지리제 세 조목이 전해진다 그랬어. 살인자 사형이고 상처의 핀잔을 곡식으로 갚고 자 도둑질한 자는 뭐 한다고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킨다. 정절을 지키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부장적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조심할 거예요. 도둑질한 자는 뭐로 삼는다? 노비. 도둑질, 노비. 여기 왜 그랬나 했죠. 왜? 뭐랑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온다. 일체 12법. 12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부여라고요. 부여. 그래서 요거하고 헛갈리게 해서 시험 출제를 잘하니까 요거 잘 외워두시면 돼요. 또 뭐 사람들이 밥을 뭐 대나무 밥통에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군년 설치 후 법조항이 몇 개로 증가한다? 60여 개조로 증가한다. 기억납니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선이 멸망한 다음이란 얘기야.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60여 개조로 증가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풍속이 각발진다. 외우셔야 돼. 자. 자, 이제 고조 8조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글라바에 나와 있고 저 사료를 보라는 얘기가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에게 본받아 술잔 같은 것을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그러니까 농민은 대나무 그릇에 그 다음에 도시는 술잔 같은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죠. 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의 모습이다? 고조선이라다.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개정교과서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혀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웰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나무밥 맛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략에 나타난 고조선과 연애 대결. 위략이라는 책은 BC 한 4세기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봐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연을 채 중앙에서 얼굴했다. 그러나 그 셋째 줄을 그 나라 대부 예가 간언함으로 그만두었다. 이거 봐요. 그래서 대부라는 관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역사책에도 우리 책처럼 있잖아.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 관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뭐 하는 거야? 여러 사료를 모아서 종합해가지고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 사료를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밑에 셋째 그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여는 잔군 징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 2천여리를 빼앗고 만번 한에 이르러 국경을 삼았으니 조선은 쇠약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요? 위만조선입니다. 자, 지난 교체 위만은 천여 명의 무리 끌고 이주합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병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고, 자, 써두세요. 박사라는 관직도 하사합니다. 박사. 우리 역사상 보이는 최초의 박사는 누구냐면 위만입니다. 근데 이 박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박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리를 잡은 위만은 당시 중국이 여전히 뭐야? 여전히 진안 교체의 혼란기니까 많은 어떤 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사람들을 계속 뭐 한다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세력을 점점점 키우는 거죠. 점점 키우니까 이제 처음에는 변방의 장군이었지만 이제 중앙에 있는 준왕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생긴 거지. 근데 이제 본거지로 들어가려면 이기더라도 너무 많이 싸워서 희생을 많이 겪으면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딱 먹는 방법을 위만은 생각한 거지. 일단 유튜브라든가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SNS로 터뜨리는 거지. 뭐라고요? 한 나라가 10개의 길로 침략하고 있다. 이걸 퍼뜨리니까 준왕이 어때요? 쫄지 않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원래 그 동네 출신으로서 그 동네 전략 전술을 잘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막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서는 막기 힘드니 제 부하들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준왕을 쫓아내는 거지. 이게 쿠데타입니다. BC 194년 외웁니다. BC 194년 왕검성에 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준왕은 남아야죠. 패배한 준왕은 백길로 한반도 남부 진으로 가서, 자, 진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죠. 봐봐. 중개무역할 때 뭐 했다? 밑에 뭐 했다 했어? 진이 있다 그랬잖아. 요 진이 나중에 이제 사만이 되는 거지. 마한, 진한, 변한이 되는 거지. 진으로 가서 무슨 왕이 되었다고요? 스스로 한 왕이 되었다. 스스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보면 뭐 임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뭐라고요? 한 왕이 되었다. 스스로 한 왕이 되었다. 자, 한 왕.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왕이 되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 스스로 한 왕이 되었다. 자, 고조선 계승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위만조선은 위만을 어느 나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위만이 상투를 들고 또 뭐야? 혹은 북상투로 갑니다. 상투를 들고 뭘 입었다? 호복, 조선옷. 호복, 원사료는 호복. 우리가 번역할 때 조선옷. 의역하는 겁니다. 집권 후에도 국호를 뭐라고 했고? 조선이라고 했고. 토착민 출신들이 지배층을 형성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위만이 중국 정권이 되면 오바마 아빠가 케냐 사람인 건 아시죠? 그럼 미국은 케냐 식민지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이름을 그대로 뭐라고 유지했다고요? 조선이라고 유지했다는 것과 지배 세력의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건 그냥 그대로 전 왕조를 뭐한다? 계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으니까 왕조의 성씨가 바뀌었으니 구별은 해두자. 그래서 무슨 조선이라고 하자?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련 스님은 그 전을 뭐라고? 단군조선을 그냥 뭐야? 고조선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8점. 철기문화의 수용. 위만조선 철기문화를 뭐한다? 본격적. 처음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중요한 말은 뭐야? 본격적이고요.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 중심에서 수급을 더욱 융성하게 했고 상업과 무역도 발전합니다. 정체성 인물력, 그것은 사회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비왕, 상, 경 등 중앙 정치를 갖춘 강력한 국가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비왕은 고조선 역사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고조선 역사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기억나요? 서파가 사신으로 왔잖아요. 이게 BC 109년이거든. BC 109년에 서파가 사신으로 왔는데 협상이 안 됐잖아요.
협상이 안 됐지만 어쨌건 어때요? 돌아갈 때 우리 고조선의 고위 관리가 어때요? 국경선까지는 어때요? 배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서파 새끼가 죽인 사람이 비왕이야. 그 기록이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비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용법이랑 그렇잖아. 한 번밖에 여러 번 나오면 대충 뭘 할 수 있어. 유추를 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어때요? 되게 어렵죠. 썰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야. 리지린이라는 북한 역사학자는 이건 부왕이다. 왕 다음이다. 우리 대장 말고 부대장 그러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병도 같은 사람은 아니다. 국왕을 보좌하는 그냥 무관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관직 이름이다. 고조선에서 나오는 관직 이름이다. 라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 7급 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외웁니다.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번, 임둔 지역을 복속했다고 외웁니다. 진번, 임둔 지역을 복속했다 외웁니다. 저희 여기가 이 동네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경제성장,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육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중국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마 이쪽에 어때요? 진이 있었겠죠. 이쪽에 뭐 예가 한 이쯤에 있었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개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장보고 형처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때는 그게 어때요? 어렵다 그랬죠. 왜 그래요? 이때는요 연안 항로야. 연안 항로가 뭐냐면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만 배가 나가는 거야. 생각해봐. 이게 한번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때 어때요? 나침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바다에 딱 나가버리면 동서남북이 다 바다지. 자, 과연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올지 멘붕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때요? 연안항로,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만 나가는 거야. 왜냐면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 나가줘야 바닷물이 좀 깊고 하니까 큰 배가 다닐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딱 있는 거야? 위만조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무슨 무역으로?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오빠를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콜럼버스 형님은 어떻게 했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갔잖아. 그 전까지 바스코 다 가마라 형님은요,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기는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잖아, 우리가 잘. 콜럼버스 형이 기억하는 건 뭐야? 그냥 지구는 둥글 거라고 믿고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겠지. 이러고 어때요? 가신 거 아니야. 어린이 만나러 간 건 아니지. 후추 구하러 간 거지만. 어쨌거나 인도 가려고 했던 거지만. 자, 그러다가 멸망은, 자, 그 위에 써놔야 된다 그랬어요. BC 109년에 뭐야? 서파 살해 사건. 멸망 원인 위에. BC 109년 서파 살해 사건. BC 109년에 고전에 하나 더 BC 그 옆에 날개 있어요. BC 128년에 뭐 했다고요? 무슨 군 설치 있고 창해군 설치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워두셔야 되고요. 창해군이 뭔지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창해군은 별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의 군장 남녀라는 인간이 우광에게 반기를 들고 28만 여호를 이끌고 요동군으로 복속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무제가 창해군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끝이에요. 하지만 곧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BC 109년에 뭐라고? 서파 살해 사건. 이런 거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만조선이 4분이라고 날개 또 나와 있죠. 순서를 잘 정해. 위만이 손자인 우거왕이 한무제 침략을 받기 전에 조선상 역계정 봐봐. 조선 뭐야? 상이잖아. 이 사람이 조선상이라는 거 뭐야? 원래 토착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왕에게 모종의 건의라 했다. 아마도 싸우지 말자, 무릎 꿇자, 아마 이런 거였겠죠. 그러다가 무시되자 족적 집단 2,000 여호와 함께 진국으로 망명해 가서 조선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하늘.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잖아. 봐봐. 자기와 자기 가족 일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려 2천여 호야. 2천여 호면 한 집에 5집 넉만 살아도 10,000명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그 10,000명 정도 되는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이동했다는 건 아직까지 무슨 국가가 되기는 힘들었다는 거야. 중앙 집권 국가를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독자 세력이 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계의 썰은 두 가지예요. 고조선이 중앙 집권국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학자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수설은 뭐야? 중앙 집권, 군장 국가에서 연맹 국가로 발전한 건 확실한데 중앙 집권 국가로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합한 니계상 3 참이라고도 읽습니다. 108년 BC 108년 6월에 자기를 보고 우광을 살해합니다. 성계가 끝까지 항전했지만 또 살해당합니다. 결국 왕검성 함대고 멸망합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멸망. 원인은 고조선의 성장을 불만을 느끼는 한무제가 대교의 신약 강행했고, 이때 고조선의 성장 중에 또 하나는 누구와 연결이라고요? 흉노와 연결, 시도 이런 거. 전개, 폐수. 자, 폐수는 무슨 강으로 봅니까? 네, 대동강. 네, 폐수는 대동강으로 봅니다. 폐수 또는 폐강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폐강진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살수를 뭐로 보는 거야? 청천강 살수. 청천강은 살수. 폐수는 우리가 대동강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 뭐 압록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 대릉 하나 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야사학자들은 절대 한반도가 아니라고 우기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제야사학자들은 한반도에 아닌데 뭐 요령 중심이었는데 뭐 싸우는 데가 왜 갑자기 나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하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중요한, 그래서 시험 내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폐수는 일반적으로 대동강을 바라보고요. 살수는 청천강입니다. 한강은 이제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리수 몰라? 한강 물 아리수잖아. 누가 있지 옛날에? 아리수 담아서 팔기도 하고 막 요새는 안 파나요? 아리수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한강 물 아리수라고 그래요. 이게 다 옛날 원사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의 소에 대세를 거둔 뒤 유만의 손자 우거가 1년간 항진하였으나 유만조선이 뭐 때문이야? 내분으로 우거가 암살되고 왕검성이 왕험성이라고 이 발음 표기인데 이련이 이제 왕검성이라고 한 거야. 자, 왕검성 함락됩니다. BC 108년. 결과 멸망 후에 일부 지역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한사군 외우는 건 뭐야? 낭랑만 외우고요. 토착문이 반발해서 세력이 약화되고요. 고구려의 공격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뭐가? 낭랑. 마지막까지 버티던 낭랑. 고구려 병국 뭐야? 313년 미천왕.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만에서 나왔죠? 부가 죽자. 그의 아들 준이 즉위하였다. 이게 뭐야? 이 사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부왕 준하이 뭐야? 왕이 세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20여 년이 지나 진승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가, 이게 진승과 항우는 뭐냐면 진나라가 멸망할 때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걸 누가 했어요? 만적이 했잖아. 만적이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지 않다 이랬던 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항우는 초나라 알죠? 초패왕 항우. 아, 얘기했잖아. 이 아이가 이 형님이 조카뻘 되는 의제를 죽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야? 그걸 이제 꿈에 나타나는 의제가 김종지 꿈에서 억울하게 멍구주다 우리 살람 억울하다 막 하소연하는 걸 김종지이지 꿈이니까 가능하잖아. 그치? 동시토익이 가능해서 알아듣고 조의제문이라는 책을 글을 쓴다 그랬잖아. 하필 그게 누가 죽은 해라고? 단종이 죽은 해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연제 조나라 백성들이 블라블라블라 준하에게 망명함으로 이거 이제 진한 교체기라고 하는 겁니다. 준하 이들 나라의 서방에 두었다. 나라의 서쪽 변방을 지키는 사령관을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 이제 노관을 연왕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나라는 폐수를 경계하였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중앙 집권에 반발하면서 흉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부하였던 만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상식적으로 택하면 자기 죽은 노관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한나라에 항복을 하든가 하는 게 상식인데 이 형은 어떻게 했다고? 자기 무리를 끌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는 건 아무래도 연고지가 어디였다? 조선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나오죠.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나오지. 호복을 하고 동쪽에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했다. 위만은 준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교주로 해주면 망미자를 얻어 범병을 삼겠다고 했고, 그래서 뭐야? 박사 내리고 규를 내려주며 백리 땅을 봉해주면서 서방 병식이라 했다. 망명자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하의 거짓을 알려 한나라가 10개의 방향에서 쳐도니 수기하기를 차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들어와 준하를 공격하였다. 준하이면 싸웠지만 상대하지 못했고 결국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공부를 할 때 이 파트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가 결국은 포인트다? 순서 문제가 가장 출제하기도 좋고 논란거리 피할 수 있고 출제하기도 좋고 양식도 어때요? 기역, 니은, 뒷글리를 섞어서 낼 수도 있고 그죠? 기역,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료를 주고 나는데 이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 이런 것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 정도 눈여겨보시고 공부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어요.